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는 쇼킴 부동산입니다. 누구나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일하는 기간은 짧고 노년은 길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올해 12월 달에 다가오는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오늘 좀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요, 조건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집값이 2013년부터 8년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가격이 하락 반전하기는 어렵겠죠. 왜냐면은 시장 참여자가 하락에 대한 기대를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던 부동산이 하락까지 걸리는 시간은 저희가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1년 정도 지나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하락폭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실제 거래량이 1년 가까이 감소했다는 부분이죠. 2021년 8월 26일 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본격적인 긴축의 신호탄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거짓말처럼 4,000건대에서 2,600건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요. 3,000건 이하 거래량이 11개월 연속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그 과정에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역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죽하면 공인중개업소 60%가 하반기에 집값 떨어진다고 전망을 했어요. 시장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주체에서도 시장 상승 기대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폭 계속해서 확대 중입니다. 자, 지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됐었던 주간 아파트 동향 보면요, 3년 3개월 만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 하락폭이 커질 거예요. 자, 이번 달이 거래 급감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8월 달에 금통위가 또 있어요. 8월 25일 날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죠. 그러면은 8월 달에 금리를 추가로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가 2.5%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8월 달에 올릴 확률이 100%예요. 그러면 1년 전에 2021년 8월에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렸잖아요. 1년 만에 기준금리가 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9월부터 추가 하락세는 불가피하다는 부분이죠. 왜냐면은 2.5% 기준금리는 살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지면서 투자자 유입도 안 되거든요. 반면에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지죠. 어느 부동산 시장이든 매도자는 항상 존재해요. 그 중에서도 급한 매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추운 겨울이 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시중금리는 입주 물량이 크게 늘어날 때 유난히 큰 충격을 준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1월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12월부터는 급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월 뒤에 생지옥이 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 되면요, 지금과 차원이 다른 하락세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 겨울부터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이번 부동산 가격 언제까지 하락할지, 하락폭은 어느 정도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물가 상승률에 달려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높게 된다면 더 높은 긴축으로 진행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미래의 물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죠. 하지만 확실한 게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하락폭이 크다는 건 확실하다는 부분이에요. 자,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면요, 올해 12월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무주택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분들께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아쉽게도 유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 제도 외에는 주택수를 늘리기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사는 건 역시 여전히 제한된다는 부분이죠. 왜? 취득세 중과 제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는 집이 한 채도 없는데 이번 급락 상황에서 투자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은 이번 12월 달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면은 아파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이에요. 자, 금리 흐름을 잘 타서 성공한 갭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많은 세금을 납부하면 투자 결과를 제대로 회수할 수 없고 수익률은 크게 떨어진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파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요소가 올해 12월 달은 조화를 이루는 시기더라. 한마디로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12월 예상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2.75에서 3%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그 전망치가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3%까지 안 가더라도 2.75%만 된다라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죠.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75%라는 기준금리가 언제였죠? 굉장히 10년 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금리 수준이 되면은 앞으로 뭐 추가로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큰 폭의 차이가 난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쇼킹부동산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지만 내년 3월부터는 고물가에 대한 기저효과로 물가 오름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된다면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금리적인 부분에서 올해 12월 달이 나쁘지는 않다는 거예요. 12월은요, 올해 마지막 금통위 이후에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시기입니다. 이번 11월 달 금통위가 11월 24일 날 있죠. 그러면은 그때 금리 올려봤자 11월 달은 별 도움 안 될 거고 12월 달에 집값 하락에 크게 영향을 줄 건데 12월 달 금리 수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일단은 금리적인 측면에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인 세금 부분도요. 12월 달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일단은 무주택자가 갭 투자할 때 불리한 점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 못하면은 1주택자지만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요.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은 부동산 세제 혜택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못 받는 거죠.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자, 1주택자는요. 양도세를 낼 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세율 자체가요.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과세표준 8,800만 원 넘어서면은 35%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라도 일단은 뭐 억 단위로 양도 차익이 난다면 적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상생 임대인 제도를 만들었죠. 자, 상생 임대인 제도가 뭐냐면요. 2017년 8회 부동산 대책 때 1주택자 비과세 요건에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 요건이 충족됐거든요. 이 2년 거주 요건을 상생 임대인 제도에 부합하게 임대료를 책정하게 되면은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1주택자 갭 투자를 위한 최고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임대 놓고 나서 전세 만기되는 시점에 그 직전 임대 대비 5% 임대로만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 세부담 차이 볼까요? 예를 들어 7억 원에 매수한 주택을 12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보유기간 3년이고 비용 무시할게요.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에 양도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 푼도 안 냅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1억 7,777만 원 정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무려 수입자 입장에선 세금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래서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올해 12월 말까지 등기를 하고 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2022년 12월에 아파트 매수하고요. 그리고 나서 등기 이후에 12월 중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전세 만기되는 시점인 2024년 12월에 5% 이내로 전세 보증금을 증액을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거주하지 않았지만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서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상생 임대인 제도입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투자 기회를 보는 무주택자분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12월 달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갭 투자한테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 금리와 세금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는 굉장히 드문 기회가 온다는 부분이죠. 자, 현재 가장 안전한 내 집 마련 방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민간택지에서도 나오고 공공택지에서도 나오는데
그 물량이 올해 연말과 내년 초에 집중돼서 쏟아지게 됩니다. 또한 3기 신도시 민간 분양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부분이죠.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 저희가 쇼킹 부동산 투 청약 갑부 서적에 총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여전히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청약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